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어제까지 했던 우리 어제는 접대비 했나요? 접대비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원 주제는 이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원 주제가 이게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이 이 가지급금 등에 있죠. 인정이자 계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기본적인 개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이게 뭔 말이냐. 짜고 칠 수 있는 취한 사람한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있죠. 이런 이상성이 있는 금전을 대야 한다면, 이 경우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 말에 대한 있죠. 이 기본적인 있죠. 원류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 이거죠. 이 부당성 있는 이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여기서 발생됐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추가적인 유인물,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 이 규정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쉽게도 TAT 1급 그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집필한 그 교재에 있는 얘기를 저쪽에 좀 담아드렸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늘 요 회차에 그러니까 첨부 파일을 내려받으셔가지고 요 파일에 대한 있죠. 같이 보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부당한 행위래요. 그죠? 부당한 행위다 이거죠. 부당하다 이거죠. 우리 법인에서 부당하다, 부당행위다, 그죠? 부당행위, 법인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부당한 행위의 계산은 뭡니까? 부인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죠. 법인이 정상거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거래를 하지 않고 이상성 있는 거래를 했을 때 우리 법인세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봅니다. 너 법인이 계산한 방식 있죠? 그죠? 그 방식이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라면 너가 계산한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너 거래한 금액하고 시가 있죠? 시가하고 차액분을 뭡니까? 입금사내에서 과세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어떻게 보면 법인이 이상한 행위를 해. 인정하지 않아. 너 예산 부인해. 내가 우리 세법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있죠. 이상성이 있다는 있죠.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있죠. 요건이 좀 필요하겠다. 그죠? 그 요건이 엔도 요건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 요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돼요. 이 부당한 계산 부인은 요건이 뭡니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엔도 요건인데 첫 번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해야 돼요. 특수관계자. 거래해야 되고, 그러면 특수관계자의 거래이더라 하더라도 조세의 부당 감소를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특수관계자의 거래이면서 뭡니까? 조세의 부당 감소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현저한 이익이랍니다. 현저한 이익이 분여됐을 때, 이걸 두 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얘는요, 부당하다고 보고, 거래 금액하고, 시가 있죠? 이 시가의 차액만큼을 뭡니까? 입금산입하는. 그래서 과세하는 그런 조문이 바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이 큰 있죠.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의 하나에 있죠. 면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지급 인정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지급 인정이자에 있죠. 원 본류가 뭡니까? 조문이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를 모르고는 거기 있죠. 파생된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스타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두 가지 개념을 좀 익혀요. 간주기부금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좀 익히게 돼요. 그래서 기부금 할 때 어차피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개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자연스럽게 기부금 할 때 우리가 학습해야 될 내용을 여기에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특수관계자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 어떤 거다 이거죠. 특수관계자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거냐. 그럼 두 번째 보면 조세의 부담 감소에 보면 현저한 이익이죠. 이 현저한 이익은 뭐고, 현저한 이익을 판단할 때 시가가 들어가거든요. 시가. 이 시가가 도대체 뭐를 뭔가, 이 시가의 기준을 뭘로 봐야 될지. 그래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서 우리는요, 특수관계자의 범위, 시가의 정의, 이 두 개를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간주 기본까지 세 개를 그죠? 이 조문에서 베이스를 익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책에 있는 가지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이렇게 연결해서 학습하면 좀 탄탄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걸 보강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인의 요건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인해서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야기한 경우에, 그죠? 그런 우리 시가의 차익 부분을 입금 산입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죠.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굉장히 뭔가 여기서 우리 보면 좀 복잡해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부인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합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특수관계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뭐가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주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그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자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그 얘기는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자의 그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뭐냐면 임원이에요. 임원하고 임직원이에요. 임직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얘기하는 거죠. 임직원, 또 임직원이 아니라도 사실상 그 법인에 감나라 배나 하면 말 듣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라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주주. 그죠? 그러니까 임원, 직원, 주주. 여기 직원도 빠졌네. 이거 자 플러스 임원 플러스 직원. 여기 있네요. 여기는 임원, 사용인. 이렇게 됩니다. 그죠? 행사할 수 있는 자예요. 근데 주주 중에서 여러분들 소액 주주는 제외예요. 소액 주주. 주주, 사원 또는 투자자라 말하면 소액 주주는 여기에 특수관계자에 제외한다는 개념이에요. 소액 주주는 뭐냐면 출자자는 출자자인데 그 지분 비율이 뭔가, 당해 발행 주식 총수의 뭔가 1% 미만인, 그죠?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소액 주주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 1% 미만인 주식을 소유한 주주. 이걸 소액 주주라 합니다. 이 말은 1%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겠느냐, 그죠? 뭐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계열회사 같은 거 있죠? 그렇잖아요. 지분 비율이 있는 자회사랄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임직원, 주주, 그 다음에 계열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수관계자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임직원, 주주, 그 다음에 지분 비율이 있는 계열회사, 관계회사 이런 것들이 특수관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계열회사의 지분 비율이 어디까지인지, 또 손자회사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또 그 회사가 또 투자했다라면 이 지분 비율을, 그죠? 손자회사를 어디까지 나의 특수관계자를 볼 건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30% 50% 비중이 있는데 그까지는 그죠?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의 부담 감소에 대한 얘기인데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을 그죠?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고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저가 양도 및 고가 매입이 되겠습니다.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그죠? 비싸게 사줘서 그 분유한 이익을 고가 매입에 따른 차익을 뭡니까? 분유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 부당이익 계산 유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겁니다.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흔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친한 사람한테 있죠.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주는 거예요. 1억 원짜리를 2억에 사주는 거예요. 그럼 1억을 분양한 꼴이잖아요. 그죠? 정상 거래하면 이 짓 하겠습니까? 안 하지.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그죠? 요거. 금전 등을 뭡니까? 시가보다 낮은 이율. 내가 은행에 빌렸다라면 10% 이자를 줘야 되는데, 특수관계자한테는 이자를 얼마 받는 거야? 1% 뭐 이렇게 받아. 그럼 전부 다 은행 안 빌리고 전부 다 법인에 있죠. 자금을 빌려가지고 다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개념에서 부인하는 규정이 바로 가지금 인정이자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게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세의 부담 감소인데 부담 감소라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그죠? 부담 요거면 되고 현저한 이익. 그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저한 이익 되겠습니다. 현저한 이익. 현저한 이익의 분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냐 하면 이 차액이 뭡니까? 이 차액이 시가의 차액이 말이죠. 이 차액이 둘 중에 작은 거. 일단 3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차액의 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되면 시가는 10억이에요. 근데 거래 금액은요 15억이에요. 그럼 10억짜리를 15억에 사줬다는 거죠. 그럼 차익이 얼마입니까? 5억 원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요 단위당 금액이 3억을 초과하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현저한 이익을 분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뭡니까? 요거 중에 요거나 혹은 뭡니까? 요거는 잘 안 걸려요. 여기 걸려요. 두 번째가 시가 대비 차액의 비율. 이렇게 됩니다. 시가하고 차액의 뭡니까? 이 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걸려요. 여기. 거래 금액이 크면 3억을 초과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그죠? 이 비율 정인 있죠. 5% 이상 나면 요거는 조세의 부담 감소가 일어났다고 보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예입니다. 지금 현재 요 밑에 사례가 있잖아요. 그죠? 사례를 한번 보죠.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한번 볼게요. 시가 1억 원 토지를 그죠? 7억 원의 현금 매입하였을 경우에 현저한 이익의 분여에 대한 해녀. 이것도 뭐냐면 특수관계자가 뭔가 법인한테 뭔가 이게 저가로 매입할 수 있죠. 또 그럼 이거는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특수관계자가 법인한테 뭔가 분양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차액이 3억 3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가하고 거래가의 차액이 3천이죠.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이 아니 현저한 이익이 아니죠. 하지만 시가 대비 차액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억 원 중에 차지하는 있죠. 이 차액 비율은요. 3억 3천만 원이 되니까 30%가 되니까 뭡니까? 30%가 되니까 5% 이상 되니까 뭡니까? 이거는 현저한 이익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억 원 이상이거나 그저 차액의 비율이 시가 대비 비율이 5% 이상 난다라면 이거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 현저한 이익이 분여됐다고 보고 부당한 행위로 본다는 거다. 그죠? 그걸 좀 체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가 그러면 부당한 행위를 판단할 때 요거잖아요. 그죠? 이 차액을 알아야 되고 이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이 차액을 알아야지 5% 이상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차액을 아는 있죠. 기준이 뭐냐면 거래한 금액은 나타나 있고 중요한 거는 비교 대상이 뭡니까? 시가잖아요. 그죠? 시가와 비교해서 차액을 뽑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시가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가의 정의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시가란 이렇게 보죠. 시가의 정의, 시가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시장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가격.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시장 가격이랍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가격. 이걸 시장 가격이라 하죠. 그죠? 그게 이제 본래적 시가랍니다. 이게 본래 시가. 이걸 시장 가격을 본래적 시가라죠. 본래적 시가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가를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시가를 잘 불분명하다. 이 시가라는 걸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잖아요. 시가를 모른다는 말은 차액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뭡니까 시가의 개념이 세팅이 되어야지만이 차액이 우리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알면 그걸 적용하되 모르면요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럼 뭔가 대용시가를 쓴 거예요. 대용시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가의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시가를 잘 모를 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시가의 개념을 순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순차. 순차란 말은 뭐냐면 순차 규정입니다. 순차라는 거는 두 개의 가액이 있을 때 있죠. 순위가 있다 이거죠. 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있죠. 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형님이 식사하고 뭡니까? 동생이 먹어야 돼. 만약에 그렇게 정했었다면. 그게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 집은 최고 막내가 먼저 뭡니까? 이거 딱, 그죠? 먼저 밥 먹고 그 다음에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아침에 보면 그런 순위가 있어요. 딱 보면. 아침에 화장실을 쓰는 순서가 딱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딱 지켜야 돼요. 순차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제가 2등입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출근 속도가 빠를수록 뭡니까? 학교 가는, 빨리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뭐냐면, 첫 번째가, 시차가 1순위가 뭐냐면, 일단 감정을 받아버려요. 감정가액이 되겠습니다. 감정을 받아봐라 이거죠. 잘 모르면. 그런데, 그 다음에 2순위, 감정가액, 그죠? 이걸 적용할 수 없을 때는요, 우리 상속정여세법상에 보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상속받았대요. 정여받았대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상속이나 정여받은 물건에 대해서 뭔가 상속이나 정여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속증여세법에 있는 있죠. 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해서 가치를 못 뽑아낼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죠. 어떤 형태든 가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 모르면 이거 하라 이거죠. 그래서 순차 규정이니까 순위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순차 감상순이에요. 감상순. 감상순이다. 감정가액. 그죠? 감상순이다. 순위를, 그래? 감상순이다. 그래서 순차 규정은 두 개가 나타나요. 시가를 규정할 때 시가가 있다면 그걸 써라. 모르면요. 대신할 게 필요하지 않냐. 순차 규정이다. 감상이다. 그죠? 감상순. 첫 번째가 뭐죠? 여기.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가 그래서 감정평가 보면 감정가액. 그 다음에 감상순위 있죠. 보충평가 뭐 그죠? 이렇게 되죠. 요 순위에 의해서 그죠? 순서에 따라 시가를 판정한다. 되겠죠? 그죠? 요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있죠. 여기서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금전 대차거래 시가는요. 이거는 조금 예외예요. 저걸 따라가지 않아요. 금전은요. 금전을 평가할 때 있죠. 이 시가는 저 규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규정이 원칙인데, 시가를 판단하는 원칙인데, 금전만은 예외다 이거죠. 금전을, 그죠? 너가 돈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이자 계산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의 있죠. 시가는 좀 달라요. 쟤하고 적용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아니, 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시가를 뭐 감정받아요? 그 적용하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금전은 좀 별도로 봐요. 근데 여기 가식금 인정이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언제 살펴보기는 지금 봐야지 뭐. 그러니까 간단히 여기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눠드릴 때 요것만 하지 않고 뒤에 가식금 인정이자하고 지급이자 송금부채까지 같은 중에 다 세 개를 같이 그죠? 묶어가 드렸어요. 그걸 이제 참고하시라고 하는 건데요. TAT는 중요하지 않지만요. 전산세무익은 중요해요. 이런 개념. 그래서 이거 하는데, 이거 보겠습니다. 금전의 시가 볼게요. 금전의 시가. 요거는 여기에 있죠. 예외입니다, 예외.
이 원칙의 예외적 조항이 금전의 시효는 본연적 이 시가에 있죠. 적용의 예외적 제도예요. 금전의 시가는 이렇게 됩니다. 1순위가 뭐냐 하면 1순위 여러분들 금전의 가치를 그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뭔가 금전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금리에 따라 내가 미래에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전의 시가를 좌우하는 거는요, 이자율입니다. 이 이자율을 도대체 뭘 적용해서 금전의 가치를 평가할 거냐 했을 때 1순위가 뭐냐면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어가지고 1순위는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입니다. 1순위라기보다는 원칙이라고 했던 원칙. 이걸 적용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평균적인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만약에 차입을 했다라면 평균적인 이자율은 얼마냐 이거죠. 이걸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뽑냐면 1억짜리를 그죠? 10%에 빌렸어요. 또 우리는 1억짜리를 5%에 빌렸어요. 1월 1일 전부 다 1월 1일 날 빌렸다 할게요. 올해 1년 동안 어떤 금융기관에서 그죠? 1억 빌릴 때 10%, 1억 빌릴 때 5%다 이 말이죠. 우리 회사에 이자율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차입 이자율이. 이 이자율의 평균적 금액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얼마가 될까요? 다른 부분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두 개를 가중평균하면 몇 프로입니까? 15% 나누기 2가 뭡니까? 평균적 이자율 아닙니까? 그죠? 만약 다른 게 다 지금 동일한 조건이니까, 그죠?